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최근에 어제 아이가 교과로 공부했다가 성적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 1등급대에서 3등급대로 떨어진 학생의 얘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꼭 의대를 갈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치대도 있잖아요. 한의대도 있고, 그러면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학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학생부 교과로 준비를 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제가 그때 뭔 생각을 하게 됐냐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학생부 교과와 종합을 준비하는 게 다른가입니다. 다를까요? 사실 우리 학생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나 현재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렇지. 현재 고3들부터는 학생부 교과를 준비하는 거나 종합을 준비하는 거나 같이 준비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바로 그 이전에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을 준비하는 게 방법이 달랐고, 또 수능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달랐죠.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이 바뀌면서 많이 바뀌었죠. 냉정히 따지면 많이 바뀐 거고, 어떻게 보면 사실 거의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뭐냐면 창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그러니까 학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왜 우리가 비교과 활동이라고 표현 많이 하는데, 그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교과 활동은 당연히 성적을 얘기하는 거고, 비교과는 나머지 다른 동아리 활동이나 창체 활동에 대한 얘기로만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시간을 많이 투자만 하고, 어쨌든 그런 식의 예를 들어 봉사활동도 대빵 많이만 하고, 이런 식의 이유로 그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입시의 환경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현재 고3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할 때 입시가 바뀌었다는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도 기사로도 많이 써왔을 텐데, 학부모들의 인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는 2, 3년 전의 정보인데 여전히 같이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종합을 준비를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봉사활동 때문에 시간도 버리는데 저걸 뭐하러 하느냐는 둥, 또 보고서 활동을 뭐하러 하느냐는 둥, 이러면서 나는 근데 교과를 학생부 종합은 성적이 안 들어가나요? 어차피 성적이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학교에서 예전에는 한 2등급 차이였지만 요즘 1등급 차이, 또는 대학에 따라서는 0.5등급의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 학생들의 등급차가. 때로는 요즘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등급 컷이 오히려 교과 등급 컷보다 높은 것도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교과를 준비하는 거나 종합을 준비하는 거나 같은데, 이제 제가 늘상 우리의 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미 축적된, 그동안에 쌓여진 정보잖아요.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얻었던 정보, 중학교 1학년 때 얻었던 정보, 중학교 2학년 때 얻었던 정보들이 쌓여서 또 중3 거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이제 입시의 환경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 이미 대입의 환경이 바뀌었다니까요.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교과와 종합은 같이 준비하는 걸로 이제 거의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학부모는 이전의 정보를 가지고 교과 준비는 따로 해야 되는 거고 종합 준비는 따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입시의 환경은 예를 들어 논술만 놓고 보더라도, 논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바뀌어져 버렸죠. 이전에는 정말 논술 학원을 다녀야만 했고, 또는
정말 따로 별도로 막 훈련을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따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였다면, 요즘 최근 추세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과 내에서 출제를 계속해서 이제 정부가 교육부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이러는 관계로 또 그것에 대해서 선행 영향 평가라는 것도 또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사교육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뭐 사교육 내지는 학생의 범위를, 고등학교 학생들의 범위를 초월한 범위에서 나왔다면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질타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과 내에서 출제하는 걸로 많이 바뀌게 되니까 요즘은 이제 정말로 사고력의 측정 시험이죠. 뭐 비판적 사고력, 종합적인 사고력, 논리력,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채워지고, 또 이제 수학 이과 계열의 경우에는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한 그 문제풀이를 뭐 이렇게 어떤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게, 그런 것들로 이제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나 이 종합의 경우에는 어쨌든 내신이 기본 틀이잖아요. 거기 플러스 이제 뭐 조금 학과가 간호학과나 또는 의대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와 종합을 별도로 분리해서 준비하는 것은 이미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갖고 계신 머릿속의 정보가 이미 용도로 폐기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내가 학생부 교과 준비를 한다,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도 그렇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교과만 준비하면 그거는 정부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종합을 같이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공부 안 하고 성적이 올라가요? 당연히 공부해야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독서 안 하고 성적이 팍팍팍 올라가요? 그렇지 않죠. 현재 내신 성적이,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내신 성적이 높은 아이들 치고 초등학교 때 책 안 읽은 애들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늦게라도 튀어서 공부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이전 방송에서도 몇 번 했었던 거죠. 그죠? 뭐 집중적으로 책을 기본적인 바탕 위에 깔고 준비를 하라. 그런데 그렇게 읽었던 책은 어디에 넣어요? 독서에 넣는 거죠. 또 수행평가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출되는 뭐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수행평가와 보고서를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수행평가에서 내는 것은 그냥 서론본론 결론해가지고 쭈루룩 그냥 뭐 한 두세 페이지로 또는 네다섯 페이지로 쓰면 돼요. 하지만 보고서는 보고서에 맞는 형태에 맞춰서 해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남이 보고서도 봤어야 되죠. 남이 보고서라는 것은 옆에 있는 학생 거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연구 보고서 찾아봤다며요. 거기 읽어보면 그런 거 안 나오나? 다 나오잖아요. 어떤 형태로 갖추라고. 그러니까 이 수행평가도 보통의 애들이 작성하는 정말 내신 2등급이라면 2등급에 맞는, 또는 1등급에 맞는, 또는 3등급에 4등급에 맞는 그 정도의 수행평가만 가져온다고 하면 교사가 생각을 할 때 우리 학교 수준의 아이들의 딱 4등급이야. 그러면 그 4등급에 맞는 걸로 기록돼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수행평가에서 해왔던 거가 애가 자료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찾아보고 그거 정말 종합적인 사고력을 발휘해서 논리적으로 글을 써왔는데 끼똥차, 얘는 당연히 수행평가가 30점이면 30점, 40점이면 40점을 부여한 점수에 40점, 30점을 줄 수는 있어도, 주면서도 이 아이가 제출했던 그 수행평가의 그 내용이 매우 탁월하게 우수하다면 탁월하게 기록해 주겠죠. 얘는 틀린 애네. 얘를 한번 잘 바꿔볼까? 얘는 뭐 소연구 잘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얘야, 너 근데 왜 성적, 너 정말 이거 쓴 거 보니까 성적이 2등급 분이 안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야. 너 좀 공부 좀 더 해봐. 너는 좀 공부하면 1등급도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주는 선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평가도 그냥 뭐 뚜루룩 딱 그 등급에 맞는 거야. 수준이 처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교사들이 평소에 너 시간 많이 들여서 너 이거 다 해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아이 그냥 대충 가져와 뭐 시간 돼서 어쨌든 뭐 며칠까지 가져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사야 당연히. 그죠? 또 안 해오는 애들 있을까봐 야 그래도 그냥 어떻게든 꼭 작성해서 내 뭐 이렇게라도 합니다. 그러면 나 어떻게든 대충 써서 내야지 이렇게 하는 애가 있는가 반면에 정말로 똘똘한 애들은 아 내가 이번에 수행평가 낼 때 정말로 한번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제대로 작성해 올 때 거기에 써져 있는 그 학생의 능력치가 역량치가 학생부 교과에 나와 있는 그런 역량치 그런 성적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내용이 나온다면 그 아이를 매우 탁월하게 기록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이 아이는 그 수행평가를 할 때 당연히 엄청난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렇지 않고서 그런 내용들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쭈르륵 내가 작성해서 쭈르륵 썼다고 제출했다 그래서 그게 능력치가 있어 보여요? 다른 거 그냥 뭐 요약해온 거 지나지 않거나 아니면 그보다 좀 처지거나 뭐 그 정도인 거죠. 그 정도를 갖고 아이가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평가 안 합니다. 물론 그 학교가 전략적으로 정말 이 애는 우리 학교에서 무조건 서울대를 보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건덕지가 필요한 거예요. 건덕지가. 그 건덕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건덕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성적은 두 번째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가 그만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그만한 자료를 찾아봤는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그만한 고민이 있어서 그 결론을 도출했는지 서론을 그렇게 깊숙하게 고민해서 얻어진 서론인 것인지 본론은 어차피 자료 그 다음에 결론은 그 아이가 얼마만큼 고민이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학교 선생은 뭐 대충 봐가지고 그런 거 안 해요. 선생이 점수 주는데 대충 주겠어요. 적어도 자기 노력할 만큼은 다 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그게 선생을 감동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그 학생의 역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우리 교사는 뭐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 말은 학생부 교과로 준비하는 것과 종합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종합을 준비하는 거에 성취물, 교과 성적은 그것을 성취한 결과물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안타까웠던 건 그런 거잖아요. 난 교과만 준비했습니다. 잘못된 정보였다니까요, 그거가. 학교에서 그랬습니다. 그럼 그 학교 선생이 잘못한 거죠. 근데 다시 말해서 그 학교 선생은 그렇다 치고요. 그 학생의 인생은 누구 거냐고요. 그 학생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학생은 지가 책임져야죠. 근데 학생이 아직 성인이 아니야. 그럼 엄마라도 도움이 돼줘야죠. 그 아이가 꿈이 있다면 설령 꿈이 없다라고 해도 만들어 가주는 거잖아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죠? 그런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학부모님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정보는 2, 3년 전 거라면 이미 그것은 새로운 정보를 더 집어넣었어야 한다는 거죠. 이미 많이 달라졌어요. 막 별의별 이유로. 마찬가지로 이전에 제가 이전 방송에서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 2년 전 방송인가? 2년 전 방송일 것 같은데 1년 7, 8개월 전이든 그때 제가 분명히 수능으로 그거는 변하지 않았나? 근데 어찌됐건
수능으로 요번에 이제 상위 15개 대학에서 수능 40%로 간다고 했고, 내년부터는 이제 수능 40%로 하라고 이제 정부에서 서울대를 뺀 나머지 대학들은, 서울대는 끝까지 개기고 있는 거고, 나머지 대학들은 어쨌든 37, 8%에서 40%이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사실은 이전에도 33%에서 35% 정도를 수능에서 모집을 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그 인원이 수시 2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었고, 이번에 이제 이 퍼센트가 좀 더 올라가면서 그 수능 비율이 35에서 33이나 35에서 40% 범위, 지난번 평균 따져보니까 38, 9 정도 되던데, 그러면 3, 4% 올라갔죠. 그만큼의 양이 수능으로 더 뽑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면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길이 더 많이 열리게 되는 거죠. 길이 더 많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이제 블라인드 평가가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특목고나 자사고의 학생들이 선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졌다. 훨씬 더 높아졌다. 그런데 그것을 대학이 어떻게 처리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지나가 봐야 알지만, 그럼에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뽑아버리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신을 조금 더 많이 보려고 노력은 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고요. 하지만 어찌됐건 공정 이런 거 따지면서 어쨌든 수능 비율을 올렸잖아요. 그것은 이제 특목고 자사고, 이게 사실 일반고 학부모들에게는 열받는 일이겠지만 특목고 자사고를 위한 거죠. 냉정히 따지면 그런 겁니다. 물론 일반고에서는 그럼 너는 자격이 없냐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성적이 그렇게 이제 나오니까 특목고 자사고에서 더 유리하다는 거고, 학생들의 역량은 분명히 일반고 와서 일취월장 성장한 애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중학교 때 1등급 대 애들이 다 다른 학교로 갔으니까. 예를 들어 중학교 때 1등급 대 애들이 다 딴 쪽으로 빠졌어. 물론 1등급 때 몇 명이 아직 일반고에 남아 있는 거고, 일반고 쪽으로 오게 되고, 2등급 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특목고 자사고로 빠지고 이쪽 일반고로 주로 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일반고의 1등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나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싹트면서 아무래도 역량이 커진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역량을 키워주는 것은 자신감이나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칭찬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가 역량이 커졌을 수가 있거든요. 일반고나 그러니까 자사고나 특목고로 간 아이들 중에 아까 1등급 대로 갔던 아이들이나 2등급 대 일부 아이들이 어쨌든 중학교 때 특목고나 자사고 가서 이제 3, 4등급으로 처지는 아이들 있죠. 모든 자사고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처졌을 때 그 원래 중학교 때 갖고 있었던 자부심이나 이런 것을 상실해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3, 4등급이 특목고 자사고의 모든 3, 4등급이 3, 4, 5등급이 그렇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역전 현상이 벌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또 하나는 고등학교에 와서 정말 선생님 잘 만나서나 또는 기회를 잘 만들어내서 또 그런 역량을 키운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학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이쪽 아이들, 성적을 꼭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역량이 그렇다는 거예요. 역량은 성적과도 일정 부분 비례하거든요. 비례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학업 성취도 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성취도가 있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의 기록물 자체가 일반고 아이들에 비해서 뛰어난 것은
여기서 뛰어나다는 것은 뭐 창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고 뭐 이건 두 번째고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건 따로 놓고 따로 뛰어나도 그 학생 개인이 갖고 있는 수업 시간에 보이는 행동, 동아리 활동에서 보이는 활동, 내용 뭐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역량이 일반고에 비해서 뛰어나다는 거죠. 뛰어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막무가내 교사들이 무조건 이 아이가 뛰어나니까 무조건 적어줬다? 라고만 생각해서는 좀 곤란하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에 의대 가려고 하는 학생의 기록물을 봤는데 매우 뛰어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매우 우수했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학교가 뭐가 뭐 이렇게 뛰어나게, 아이도 물론 똘똘하긴 했지만 너무 뛰어나게 기록돼 있어서 이게 무슨 학교,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해 주는데, 그 학부모도 그 명문대 합격생 그 학생부 대공개도 사고 그걸 가지고 교사하고 미팅도, 그러니까 어찌됐건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나름대로 뭐 그거 하나만 모든 교과 선생한테 다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더라고요. 또 그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이 아이가 이제 성적이 매우 상위권에 있으니까 뭐 1, 2, 3, 4등 안에 들어가는 애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해줬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적어줬더라고요. 시골 학교인데도.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근데 이렇게 아무리 시골 학교라도 이렇게 잘 적어주고 그 학교 뭐가 이력을 쭉 들어보니까 그 학교에 그 고등학교 이력을 들어보니까 잘 적어줄 만한 게끔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다 학생의 역량 하나만 따른 건 아니고 교사가 기록의 방법을 조금 아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정한 부분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기록은 어떻게 해서 생성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역시 이제 명문대를 참고해서 잘 그 학생의 역량을 잘 드러내도록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매번 뭐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많이 달라져 왔죠. 그러면서 이 학생부 교과를 따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중학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비대면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보니까 이제 제가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때 학부모님들이 그 비대면 강의니까 이제 댓글을 쭉 댓글도 이제 볼 수 있었거든요. 댓글에 오가는 내용이나 또 이런 것들 질문 내용을 제가 종합해 보면 학부모님들이 여전히 교과와, 이 중학교 학부모예요. 중학교 3학년. 교과와 종합을 따로 준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구나. 또 하나는 내신이 전부인 줄 알더라 라고 하는 생각이 매우 강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거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는 중에도 그때는 그런 입시에 대한 강의가 아니었고 공부법과 관련한 강의였는데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책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서 어쨌든 종합 얘기도 조금 더 해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이미 한참 전, 3, 4년 전이나 4, 5년 전에 아니면 내 옆집의 학부모가 4, 5년 전에 그 아이를 졸업시켜서 지금 대학생인데 또는 3, 4년 전에 그 학부모인데 그때의 성공 사례가 지금도 똑같이 적용될지 안 될지는 학생의 여러 가지 갖춰진 여건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것을 맹신하지 말고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얻어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교과는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을 준비하면서 교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식의 그 고등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 스스로도 정보를 스스로 찾아가는,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학생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정보는 엄마가 찾고 학생은 뭐 나는 공부만 할게. 그건 아주 바보 같은 짓이다. 그것은 뭐 제가 생각할 때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 스스로도 대입 전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또 새롭게 늘상 변화하는 정보야 엄마나 또는 취득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혹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어제 얘기가 또 생각도 나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나. 물론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여전히 교과 따로 종합 따로라고 생각을, 근데 제 채널에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참 대학 가는 게 물론 뭐 전부도 아니죠. 근데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학생의 기본적인 역량을 키워가는 공부법, 그거를 가는 거가 종합도 준비하는 거고, 교과도 준비하는 거고, 논술도 준비하고, 수능도 준비해가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교과하다가, 막 종합하다가, 막 논술하다가, 막 수능하다가 다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역량 자체를 키워가는 공부를 한다면 아이가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거든요.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바뀌어가요. 그러니 이 아이가 대단히 고3 때 되면 대단히 역량이 큰 아이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